어디 한번 보느냐 하면 우리 원래 프린트 있죠. 본교재. 본교재 다 펴보시면 교재 보면 몇 번 있느냐 하면 83번 있어요. 자, n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 그 83번에 보면 본교재 83번에 보면 지금 이거랑 똑같잖아. 맞죠? 83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n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10에서부터 100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나 조건에 보면 자, a와 b가 음이 아닌 정수고 음이 아닌 정수가 되는 거고 자, 로그의 라지 n이 로그의 자 그냥 바로 적을게. 바로 적을게. 거기에 2의 a승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의 b승 하나 있고 끝에 얼마가 있느냐면 10이 딱 있어요. 맞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를 만족하는 걸 찾는 거냐 하면 어차피 n의 개수 찾는 거니까 n을 찾으면 되는데 이제 식을 정리해가지고 진수끼리 비교하시면 되겠죠. 이거랑 비교하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여기 이 라지 n 자체가 여기에 2의 a승에 3의 b승에 곱하기 10 해가지고 이거 다 풀어봤잖아. 오케이? 다 풀어봤었잖아요. 예, 그대로 다 풀어봤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b가 들어갈 때 누구부터 들어간다? 자, 이거 잊으면 안 돼. 1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음화정이기 때문에 0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들 좀 주의해야 돼. 그래서 b가 0이 들어갔었을 때 b가 0이 되면 결국 2의 a승 곱하기 10이 되니까 자, 100 이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a 값 자체도 누구부터 들어간다? 0부터 들어가거든요. 0부터 이게 집어넣을 때 0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음의 정수도 허용되는지 그런 것들 봐야 돼. 그래서 A가 0이 된다. 그리고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겠지만 4는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4개밖에 안 됩니다. 자, 마찬가지 B가 1일 때야. B가 이번에는 1이 되겠죠. 자, B가 1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30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잖아. 얘가 30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뒤에 있는 거는 여기 2의 a승이 곱해질 거니까 a 값이 0하고 1하고 그 다음에 2도 되겠죠. 2 집어넣으면 넘어가네. 0, 1 이렇게 있겠네. 오케이? 됐어? 0하고 1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될 수 있느냐 b가 2가 되면 자, b가 2가 되면 봅시다. b가 2가 되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여기가 9가 되겠네. 그래서 2의 a승 곱하기 90이 되겠네요. 그러면 a 값 자체가 얼마까지 들어올 수 있다? 0까지 들어올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만약 세제곱하게 되면 넘어가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7개가 만들어진다. 거기 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 경북고 거 좀 볼게. 경북고 거 자, 경북고 거도 이까지 다 변형을 했죠. 로그에 어떻게 되는데 n 제곱이 되는 거고 얘가 로그에 거기 보시면 2의 알파승 하나 있고 그 다음에 5의 베타승 하나 있고 5의 베타승 하나 있고 그 다음 끝에 20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결국에는 n의 제곱이 얘가 4가 되니까 2의 2승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2에 얼마가 되느냐 하면 알파 마이너스 2승 곱하기 5에 베타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는데 누구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오케이? 나눠주면 되겠지? 얘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얘 이렇게 가는 거고 얘 이렇게 가는 건데 n이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10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이렇게 되겠네. 아까 전에 조금 차이 나죠? 조금 차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좀 보시면 되느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좀 볼게. 얘부터 결정해 주는 게 더 낫겠죠. 앞에서부터 밑이 2인 것보다 밑이 5인 걸로 분류하는 게 조금 더
그러니까 팡팡팡팡 커지니까 이게 조금 더 나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여기 뒤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2분의 베타 빼기 1이 어차피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가 뭐가 돼야 돼? 0 이상이 정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 1, 2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거기 만족하는 베타가 딱딱딱딱 만들어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베타를 구체적으로 구한다라기보다는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면 거기에 베타 값도 1대1로 대응이 될 거니까 그렇게 찾는 게 조금 더 나을 거란 말이야. 좀 복잡하니까 일일이 다 찾으려고 하면 베타를 직접 찾는 게 아니라 개수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그다음에 3일 때는 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가지 값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분의 베타 빼기 1이 0일 때 찾아주면 되겠고 2분의 베타 빼기 1이 얼마가 될 때? 1일 때 찾아주면 되고 2분의 베타 빼기 1이 얼마가 되면 2가 될 때 찾아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0일 때, 1일 때, 2일 때 각각 찾아버리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 여기 이제 남아있는 게 얘가 0이니까 이쪽에서는 얘가 0이니까 얘가 1이라서 2에 2분의 알파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오케이? 얘만 남아있을 거고 그러면 2분의 알파 마이너스 2승이 될 수 있는 게 얼마부터 들어가는데? 0부터 들어가는 거 알겠죠? 0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쭉 점진적으로 커지다가 어디까지 가죠? 얘가 전체적으로 6까지 갈 수 있겠죠. 100은 넘을 수는 없으니까 6까지 가겠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1이 들어갔으니까 2에 2분의 알파 마이너스 2승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된다? 5를 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그렇지? 곱하기 5를 해주면 되는 거고 얘가 2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2분의 알파 마이너스 2승이 누가 된다? 1, 2, 1, 1에 0, 1, 2까지 되겠죠. 아니다. 3도 되고 4도 되네. 얘가 4가 돼도 16까지 되는 거니까. 오케이? 이만큼 더 나오네요. 좀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5 하면은 넘어설 거니까 안 될 거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얘가 2니까 25가 되겠죠. 25가 됐다는 얘기고 2분의 2에 알파 마이너스 2승이 있을 텐데 2분의 알파 마이너스 2승이 될 수 있는 게 누구 있니? 0, 1, 2까지 가겠지. 오케이? 이렇게 가겠네. 잘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잖아요. 이게 3으로 커질 수는 없으니까. 3으로 커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찾아야 돼. 일일이 다 찾아야 돼요. 오케이, 일일이 다 찾으시면 답이 나온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12번도 13번도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풀었었던 문제거든. 거기 보면 일단 하기 전에 이것 좀 설명 좀 해줍시다. 그 뭐를 조금 보실 거냐면 배수 비교 한번 봅시다. 배수 비교야. 배수 비교야. 됐지? 배수 비교입니다. 배수 비교를 하시면 될 텐데 뭐 답이 없어? 몇 개인데 이거? 잠깐만 이거 3개고 8개고 15개 아니? 15개 됩니다. 오케이, 알겠어. 15개야. 자, 거기에 12번 잠깐만 볼게. 12번 오른쪽에 12번 요 새로운 교재입니다. 새로운 교재에 객관식 21번 보시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교재에 객관식 21번입니다. 25분이 거기 보면 여기 이제 원래는 변형 문제를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했거든. 근데 변형 문제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수능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니까 그냥 고3 문제를 뒤에다 실었어. 오케이? 고3 문제 우리가 했었던 거 실었으니까 저기 고3 선다형에 뒤에 보면은 앞에는 고2께 되어 있고요. 앞에 거는 고2께 되어 있고 뒤에 거는 고3께 되어 있거든. 거기 보면 21번 있습니다. 자, 21번 봅시다. 자, 거기 고3 21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거의 동일하거든요. 문제 자체가 동일한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얘도 뭐 수능 문제예요. 자, 어떻게 되어 있느냐? y는 2-x가 있을 거고, 자 그리고 y는 로그 2의 x에 그 다음에 y는 로그 얼마가 되느냐면 3의 x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 자, x1, y1, x2, y2라고 하고 저런 부분 적혀져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어차피 1,0을 지나겠죠. 1,0을 지납니다. 1,0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여기에서 요 부분 하나 그러면 얘가 y는 로그 2의 x가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로그 3의 x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로그 3의 x가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는 요 지점 지나면서 로그 3의 x는 요것보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겠죠. y는 로그 3의 x 이렇게 되어 있네. 문제 살짝 다른데? 살짝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 다른 맥락인데 맥락이 다르네. 자, 여기가 지금 x1, y1이 되는 거고 이쪽 부분이 누가 나오느냐면 x2, y2가 나와요. 됐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x1이 큰지 x2가 큰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여기에서 여기가 x1이 되겠고 이쪽 부분이 y1이 되겠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y2가 여기가 x2가 되겠고 여기서 요만큼이 y2가 되겠네. 자,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x1이 큰지 아니면 y2가 큰지를 조금 알고 싶은 거야. x1이 큰지 y2가 큰지 알고 싶은데 자, 실제로는 여기 있는 이 녀석 자체를 뭐를 y = x 대칭시켜버리면 뭐 너무나 자명한 거니까 y = x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시켜버리면 이렇게 간다고 칠게. 이렇게 쭉 가가지고 얘가 y =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버리면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든 이 점의 좌표든 조금씩 달라지겠지. 오케이? 조금씩 달라진단 말이야. 자, 여기 있는 요 파란색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겠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한 요 정도쯤 가겠지. 이쪽 쭉 가가지고 얘가 y2, x2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얘도 이렇게 가게 되면 그냥 여기가 y1, x1이 될 거니까 뭐 요점 지나는 거, 요점 지나는 거 곡선 자체가 이렇게 가면은 지수함수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는 얘가 y는 2의 x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거 얘를 지나는 거는 y는 3의 x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뭐 비교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y1 그리고 y2 이렇게 있을 때 y2, y1 모두 x1보다 작은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뭐 기억은 일단 당연히 참이 되는 거고 니은과 디귿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이 문제는 좀 그냥 너무 쉽게 풀리잖아. 오케이? 너무 쉽게 풀려요. 자, 너무 쉽게 풀리니까 그냥 거기 있는 문제 한번 봅시다. 거기 있는 문제 12번 잠깐 봅시다.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경북 12번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여기서 의미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많으니까.
자,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있는데, 자, 로그 함수부터 먼저 그려봅시다. 로그 함수부터 먼저 그려볼게. 여기가 1,0을 지나면서, 자, 이렇게 떨어지네요. 얘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함수가, 얘가 y는 로그 2의 x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을 거겠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뭐가 붙을 거냐면 3의 마이너스 x승이 붙는데, 자, 지금 동시에 들어온 함수가 로그 2의 x라는 게 어차피 로그 2분의 1의 x가 되는 거고, 맞죠? 이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여기에서 한 개가 더 나왔죠. y는 3의 마이너스 x승인데 얘가 3분의 1의 x승이야. 근데 중간에 뭐다? 밑이 서로 다르니까 연결고리를 조금 만들어 주려고요. 저 때는 이 보조선을 조금 그어요. 어떤 보조선을 조금 그느냐면 밑이 2인, 그러니까 밑이 2보다는 2분의 1인 함수를 좀 그어주는 게 좀 더 나아. 그러면 한 그 정도쯤 있으면, 자,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내려갈 거랍니다. 얘가 y는 2분의 1의 x승입니다. 얘를 그어주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자, 그러면 3의 x승은 우리가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주느냐. 3의 x승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어떻게 된다? 얘보다 2분의 1의 x승이 있고 3분의 1의 x승이 있는데, 자, 작으면 작을수록 어디에? 축에 달라붙어 있어요. 축에 달라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자, 여기는 요 지점이 이렇게 있으면 얘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게 내려온다는 얘기야. 조금 더 가파르게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밑으로 더 달라붙어 있어요. 달라붙어 있는 상황이야. 얘가 뭐가 되느냐면 3분의 1의 x승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누가 있느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있으니까 그냥 끄어봅시다. 대충 끄어볼게. 여기서 이렇게 끄고, 그 다음 이쪽에서 이렇게 끄고요. 이렇게 끄었다고 쳐.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는데, 점들 한번 찍어봅시다. 자, 첫 번째 좌표가 x1, y1이야. 여기가 x1, y1입니다. 오케이? 얘가 x1, y1이고, 쭉 내려갔었을 때 여기 있는 요 지점이 누가 되느냐 하면 서로 역함수 관계죠. 여기 있는 하얀색 곡선과 여기 있는 노란색 곡선이 서로 역함수 관계잖아. 오케이? 역함수 관계가 되는 거니까 얘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y1 그리고 x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y1, x1 이렇게 됩니다. 다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봅시다. 여기 있는 요 지점이 누가 되느냐 하면, 자, 요 지점이 x2, y2가 되겠죠. 자, 근데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것도 알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써야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얘랑의 합이나 얘랑의 합이나 얘랑의 합이나 전부 다 동일하다는 얘기야. x1, y1이나 x2, y2나 전부 다 누구로? 5로 동일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당연히 나오는 관계식이고, 자, 기울기부터 봅시다. x1이 y2보다 크다. 자, x1이 y2보다 크다. 당연한 거죠. 오케이? 당연한 거야.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x1이 y2보다 크다. 당연한 거야. 오케이? 됐어요? 이까지 됐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기울과 니은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뭘 사용해야 하라는 얘기냐면 y = x 대칭. 그러니까 이거 대칭성 이용하라는 얘기야. 역함수 이용해서. 다 됐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y1분의 x1이야. 너무 뭐 대놓고 기울기잖아요. y1분의 x1 그냥 기울기잖아. 이 기울기인 거 알겠죠? 그냥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라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면 x2분의 y2가 되는 거니까 또 기울기잖아.
당연히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겠죠. 오케이? 기울기야. 기울기끼리 비교하시면 되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자 디귿 같은 경우에 x1 더하기 x2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x1 더하기 x2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가 누구랑 똑같다고? 이거 써야 돼요. 5가 쟤랑 똑같은 거니까 5가 x1 더하기 y1이 되거나 아니면 자 여기서 x2 더하기 y2가 되는 상황인데 봐봐 첫 번째 우리 조건은 이 문제 좀 잘 만들어진 게 그래도 신경 써서 만들었죠. 일단 길이가 어느 정도 연결이 되게끔 x1이 y2보다 더 크다라고 돼 있잖아요. 기억에서 이거 쓰는 거야. x1이 y2보다 더 크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 판정을 조금 한다는 얘기야. 비교해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x1이 y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x1 더하기 x2는 x2 더하기 y1보다 당연히 어떻게 된다? 클 수밖에 없겠죠. 여기 있는 x2, x2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x1과 y1이 지금 y2죠. y2예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이 더 큰 상황이고 위쪽이 더 큰 상황인데 얘가 5가 되는 거니까 디귿도 된다는 얘기겠지.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자 그리고 13번도 하는 김에 합시다. 13번도 어디 보시느냐 하면 얘도 수능 문제란 말이에요. 13번도 수능 문제입니다. 얘는 단답형 뒤에 단답형이 있어요. 뒤에 단답형 보시면 단답형의 29번이에요. 저기 교재 끝에 단답형이 29번이야. 고3입니다. 29번이야. 이게 또 뭐 수능 문제였으니까 해놓을 필요는 있어요. 해놓을 필요는 있어. 얘는 11번 문제고 최근 기출이니까. 자 봅시다. 29번 풀어드릴 거고 13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면 돼. 오케이? 됐죠? 13번 여러분들이 직접 풀면 돼. 29번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x를 자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fx가 나와 있고 이 fx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3의 x 플러스 2승 마이너스 n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로그에 얼마가 되어 있느냐 2의 x 플러스 4 마이너스 n의 절대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 x가 0보다 작을 때랑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있을 거고 자 fx는 t가 실근의 개수 그러니까 fx랑 t랑 각도로 만들어주는 이 실근의 개수를 문제에서 뭐라고 뒀느냐 하면 gt라고 뒀어요. 자 gt의 최대값이 4가 되도록 하는 자 gt의 최대값이 얼마가 되도록 4가 되도록 하는 n의 합을 구하라. 자 살펴봅시다. 뭐 이것도 한 몇 번 정도는 풀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걔 같은 경우도 몇 번 정도는 풀어봤었을 테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어디를 볼 수가 있느냐 하면 0보다 작다라는 부분이고 점근선 자체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무조건 꺾여져서 올라갑니다. 꺾여져서 올라가는 상황이야. 자,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느냐면 경계값 자체가 여기 쭉 올라가겠지. 여기가 y 이꼴 마이너스 n이 이렇게 있으면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다가 자 빵꾸가 뚫리겠지. 0 집어넣으면 9 빼기 n이 되겠네. 9 빼기 n이 되겠네. 오케이? 9 빼기 n이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가 x 이꼴 0입니다.
자, 요거 좀 잘 봅시다. 이게 이제 좀 많이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뭐냐, 따로따로 보는 거야. 교점을 세릴 때 따로따로 보는 거야. 0보다 작을 때 따로, 그 다음 0보다 클 때 따로따로 본다라는 얘기고, 자, 0보다 클 때 따로따로 보는데 9 빼기 n이 있어요. 9 빼기 n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어떻게 그려지느냐면, 어차피 웬만하면 얘가 꺾여져서 올라갈 거니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y = 0이 되면 어떤 식으로 가겠어요? y = n이 뭐 대충 여기쯤 있어가지고 얘가 y = n이 있어가지고 꺾여져서 올라갈 거지. 꺾여져서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 이간 되셨죠? 그럼 여기서 봐봐. y = t를 딱 그리는 거야. y = t를 딱 그렸을 때 교점의 최대값 몇 개 나오냐? 2개 나오죠. 2개 나오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아, 자, 들어봐. 여기서 이 문제의 의도는 딱 요거거든.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조건 꺾여져서 올라간다 이 얘기야. 무조건 여기서는 아니 생각을 해봐. 증가함수면 교점이 생겨봤자 최대한 1개밖에 안 생길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고3 여기 있었을 때 수능 문제는 그냥 x축과의 교점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그게 핵심이야 여기서는. 그래서 얘는 이 두 그래프 모두 뭐가 생기느냐면 x축과의 교점이 생긴다 이 얘기야. x축과의 교점이 뭐다? 생겨가지고 뭐다? 꺾여져서 올라간다는 얘기야. 꺾여서 올라간다라는 얘기고, 자 밑에 뭐 얘도 한번 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느냐면, 자 얘도 쭉 올라가겠죠. 0 집어넣으면 2-n이야. 자, 0 집어넣으면 2-n이 될 거니까 x = 0이 여기 있었다 칠게. 여기 있는 요 지점이 있어요. 2-n입니다. 0 집어넣었을 때 2-n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쭉 올라가는 거야. 쭉 올라가는데 만약에 x축이 여기 있으면 x축이 이 2-n보다 작아서 아래쪽에 있으면 얘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순간 교점이 생겨봤자 1개밖에 안 생기니까 여기서 2개 생기고 여기서 2개 생긴다는 얘기는 y = 0이 이렇게 있을 때 꺾여져서 올라가야지만 뭐가 생긴다? 교점 자체가 최대한 2개가 생길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둘 다 꺾여져서 올라간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가 꺾여져서 올라가려면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하시면 되겠죠. 9 빼기 n이 누구보다? 0보다 크면 되겠네. 그럼 꺾여져서 무조건 올라가겠지. 이해되세요? 왜? 무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정근선 자체가 -n이란 말이야. 그러면 x축 아래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꺾여져서 올라가려면 그 조건 자체가 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는 누가 되면 되겠어요? 2 빼기 n이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2 빼기 n이 0보다 작으면 되다. 너무 쉽게 풀리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혹여 이제 이게 뭐 그래도 준킬러 정도가 되는 문제가 되는데 학교 시험 문제에 충분히 기출될 수 있는 게 바로 풀려요. 바로 풀린다는 얘기야. 얘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 바로 풀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자, 먼저 얘기하다 이렇게 봤네. 그렇지? 이렇게 됐고, 요 남아 있는 부분은 내가 대소 비교하는 것 좀 얘기하고 좀 마무리 지을게요. 자.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할 거예요. 자, 대소 비교의 핵심은 뭐다? 통일입니다. 뭐라고요? 대소 비교의 핵심은 통일입니다. 자, 통일이에요. 자, 뭔가 통일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야. 통일을 시켜주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산을 통해서 뭐 뺄셈을 하거나 나눗셈을 하거나
A 빼기 B를 하거나 A 나누기 B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그걸 이용해서 그리고 얘가 둘 다 양수가 될 때 얘가 1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로 대소 비교하는 것들은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 얘는 좀 생략하고 자 뭐를 좀 보실 거냐 요 테크닉 좀 배워봅시다.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소 비교하는 걸 좀 배울게. 자 볼게요. 로그 요거부터 먼저 할게. 가볍게 로그 2에 n 플러스 2가 있고요. 로그 2에 n 플러스 3이 있어요. 너무 쉽나? 너무 쉬운데 얘는 너무 쉽잖아. 맞죠? 얘는 너무 쉬워요. 얘는 당연히 누가 크다? 얘가 크다. 자 로그 2에 얼마라고 할까? 로그 2에 n 플러스 3이 있는 상황이고 자 로그 3에 n 플러스 3 이렇게 할까? 자 얘는 누가 더 크겠어요? 얘가 크냐 얘가 크지 않으나? 오케이? 됐어? 자 이게 은연중에 얘는 뭐가 통일되어 있느냐면 밑이 통일되어 있는 거야. 밑이 통일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렸을 때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느냐 하면 로그 2의 머시기라는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n 플러스 2가 대입되고 n 플러스 3이 대입되는 거니까 당연히 증가함수라서 크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대입되느냐면 얘는 밑이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 밑이 통일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가 통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느냐면 자 여기 보이시죠? 얘랑 입력하는 입력값이 통일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뭐가? 입력값, 정의역의 원소 입력값 자체가 통일되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연스럽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될 거고 자 여기서 밑이 2인 거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밑이 얼마? 3인 거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밑이라고 표현할게. 밑이 2인 거랑 밑이 3인 거랑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 이제.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뭐다? n 플러스 2가 될 거니 n 플러스 3이 될 거니까 당연히 n 플러스 3을 대입하게 되면 얘가 더 밑이 3짜리가 더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지. 오케이? 자 마지막 봅시다. 자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좀 볼게. 로그 2에 n 플러스 2가 있고요. 로그 3에 n 플러스 3이 있어요. 얘가 클까요? 얘가 클까요? 디귿이거든요. 얘가 제일 마지막에 얘야. 얘는 누가 클까? 라는 건데 여기도 통일을 시켜야 되잖아. 밑도 다르고 입력하는 값도 달라지는 건데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하면 통일이 되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하나는 통일을 시켜야 돼요. 무조건 하나는 통일을 시켜야지만 뭔가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이때는 뭐가 통일되어 있다고 치느냐 하면 얘가 통일되어 있다고 친다. 이렇게 통일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자 얘를 뭐 해주느냐?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자 누구의 그래프를 그릴 거냐? 로그 2의 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자 얘는 0 집어넣으면 1이 되니까 요게 하나 지날 거고 자 진수가 0이 되도록 진수가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요 지점과 요 지점을 지나면서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그려지느냐면 하얀색으로 그냥 그릴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얘를 그래프를 그릴 거야. 어떻게? n이 대입되도록 통일되어 있는 값이 대입되게끔 하려면 당연히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로그 3의 x 플러스 3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된다는 얘기다.
오케이? 됐어?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데 x 자리에 n이 딱 들어가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따라서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는데 얘는 0을 집어넣으면 0 집어넣었을 때 1이 되는 거고 얘가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정점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야. 꺾여져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함수값이 역전이 되겠지. 함수값이 역전이 되면서 이렇게 가는 거라서 자, 당연히 누가 더 크다? n의 값을 집어넣으면 n은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잘했어요? 자, 조금만 더 봅시다. 여기다 적을게. 보자 봅시다. 자, x도 양수고 y도 양수고 z도 양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수능이나 아니면 모의고사에서는 잘 등장하는 형태가 아닌데 예전에 이제 문제집이나 이런 예전 문제집에 이런 것들도 많이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대수 비교하는 거 많이 등장했으니까. 자, 뭘 보실 거냐? 이렇게 양수가 될 때 요건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거든. 2의 x승이랑 3의 y승이랑 5의 g승이 있어요. 자, 이게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고, 자, 2의 x와 3의 y와 그 다음에 5의 g의 대소 비교를 했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누가 제일 큰지 그거를 묻는 거야. 자, 여기는 밑이 통일되어 있고 여기는 입력값이 통일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다? 대입하게 될 n의 값을 이제 통일하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야. 오케이? 됐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 통일을 하나 시켜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봅시다. 봐봐. 이제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얘가 이 녀석들의 그래프를 각각 그릴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프를 각각 그릴 수가 있을 텐데 자,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얘가 기반이 되어 있고 얘가 2x가 일단은 드러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봐봐. 얘를 이렇게 좀 바꿉시다. 식 조작이야. 이렇게 조작하면 돼. 자, 지수를 2의 x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뭐로? 지수를 이 식은 그대로 유지된 채 여기 있는 이 녀석 x도 지수고 y도 지수고 g도 지수니까 그 지수한테 2, 3, 5가 각각 곱해진 거니까 자, 여기 위에 있는 이 지수를 x를 2x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 대신에 이 등식이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뭐라고 만들어낼 수 있는데? 루트 x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루트 2라고 만들어낼 수 있겠지. 오케이? 잘했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자, 또 다시 여기 있는 이 녀석이 3의 y승이 있어요. 3의 y승으로 바꾸는 대신에 얘는 그대로 유지되게끔 자, 그대로 유지되게끔 하게 되면 세제곱근 3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자, g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게끔 하고 5g라고 두면서 자, 여기는 5제곱근 얼마? 5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지. 오케이? 탁탁탁 다 비교를 했어요. 다 비교를 했어. 왜 이렇게 할 거냐 하면 봐봐. 통일이 관건이라고. 이미 얘는 통일이 되어 있거든. 같은 값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은 값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얘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얘 그래프를 그릴 거고 얘 그래프를 그릴 거야. 누구의 그래프를 그릴 거냐? 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이 녀석들한테서 어떤 그래프를 그리느냐 하면 루트 2의 x승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세제곱근 3의 x승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y는 5제곱근 5의 x승의 그래프를 그릴 거란 말이야. 그리면 자 이게 그래프가 세 가지가 그려지겠지. 전부 다 증가함수니까 세 가지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증가함수니까 뭐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 뭐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텐데 파빨노 중에 파빨노래 파빨노가 여기 있는 누구인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봐. 여기서는 뭐가 통일된 거냐면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셋 중에 하나로 1대1로 다 매칭이 되겠죠. 자 마지막이야. 특이합니다. 함수값이 통일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함수값이 통일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봐봐. 관건은 뭐냐? 루트 2가 큰지 세제곱근 3이 큰지 5제곱근 5가 큰지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러면 루트 2가 크겠어요? 세제곱근 3이 크겠어요? 당연히 6제곱 해주면 되겠지. 얘가 큽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5제곱근이 큰지 얘가 큰지를 보시면 세제곱근이 큰지 5제곱근이 큰지를 비교해 한번 해보시면 자 전부 다 15승하고 15승하게 되면 얘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15승하고 15승하면 얘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봅시다. 루트 2가 큰지 5제곱근 5가 큰지를 비교하면 10승 10승 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큰데? 얘가 크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나요? 그러면 뭘 할 수가 있다. 가장 작은 게 5제곱근 5가 되는 거니까 5제곱근 5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가 5제곱근 5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됐지? 이 그래프가 되겠지. 그 다음에 누가 되는데? 루트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누가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세제곱근 3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뭐 해주면 된다? 이제 함수값이 얘나 다 동일하게끔 만들어주는 정의역의 값이 2x 3y 5g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당연히 1보다 크죠. 이 값은 1보다 커요. 그러면 k 값이 들어갔었을 때에 해당하는 뭐가 나온다? 대소가 나온다는 얘기야. 제일 끝에 5제곱근 5는 누구를 대입하면? 5g를 대입하면. 그래서 얘가 제일 큰 거예요. 오케이? 얘가 제일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루트 2는 누구를 집어넣으면? 2x를 집어넣으면 그 다음이고 얘가 얼마가 되느냐면 3y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도 종종 등장하는 내신 문제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소 비교하는 방식은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정의역을 통일시키든지 밑을 통일시키든지 함수값을 통일시키든지 통일시켜가지고 하는 건데 가장 이제 난감해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야. 등식이 주어졌었을 때 등식들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었을 때 어떻게 함수값이 통일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등식 그대로 유지된 채 이런 부분들 변화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어? 자 중요한 거고 뭐 저거는 알잖아요. 저거는 많이 봤었을 테니까 많이 알 텐데 이 부분도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좀 쉬었다가